네, 광장의 힘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원하는 동지 여러분 모이셨습니까? 윤석열뿐 아니라 불평등과 기후부정의를 끝내려는 동지 여러분 모이셨습니까? 이제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깃발을 든 분들께서는 수어 통역도 제공되고 있는 만큼 대호에 시선이 걸리지 않도록 양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평등 약속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평등 약속을 함께 새기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면 하나 하고 같이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정체성, 몸을 존중하며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가족 형태, 장애, 출신 지역, 학력 등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발언과 대화에서 반말과 비속어를 쓰지 않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 동물을 차별하거나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성폭력, 외모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상황, 잘못된 행동을 마주하면 모두 함께 해결합시다. 도움이 필요할 땐 주변 스태프에게 요청해 주세요. 네, 평등으로 가는 오늘 집회와 행진이 평등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부동산 체제에 맞서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연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12.10 민중행진은 수어 통역이 함께 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으로는 박미애님, 한현명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큰 함성으로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동지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새 정부는 들어섰지만 새 세상은 아직입니다. 민중의 삶을 억압했던 성장 논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농민, 다수의 민중은 여전히 불안정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참담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대전환을 향해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 때까지 민중의 행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힘으로 다양성과 우애로 빛난 광장을 이어온 힘으로 기어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등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신각에 모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12.10 민중의 행진 핵심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웹저보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동안 사진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호는 앞에 핵심 구호를 바탕으로 외칠 텐데요. 8글자를 함께 힘차게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투쟁으로 힘차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가자! 평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가자! 평등으로 노동 3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민주정의 실현하라! 가자! 평등으로 사회 공공성 확대하라! 가자! 평등으로 진보 정치 이룩하자!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가자! 평등으로! 마지막 네 글자 3번 반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등을 향한 투쟁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 쟁취하자! 네, 그러면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무대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는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이어가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내란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권력자들도 빛의 혁명을 말하지만 광장에서 빛났던 민중의 저항은 납작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갯빛 투쟁심을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박한희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12신 민중의 행진을 준비하면서 광장을 채웠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자유발언을 신청받았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자유발언 두 분, 행진하면서 두 분의 발언을 들을 예정인데요. 박한희님의 발언에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주인권 활동가시고 전세사기 피해자시기도 합니다.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다영님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발언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합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박한희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는 추위 속에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매주 매일같이 이어지는 강화문 행진에 함께했고 수요일마다 평등의 광장을 열었습니다. 광장 곳곳에는 무지개 깃발이 흩날렸고 무대에서 윤석열 퇴진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광장에 모인 우리는 함께 경험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성장한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그렇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등이 중심이 될 때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성평등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지금도 지하철을 타며 강제 단속으로 이주민이 사망하고 거리에서는 형중 집회가 계속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또다시 폐지 위기에 놓여있고 노동자가 오늘도 연행되고 극우 개신교의 성소수자 혐오도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민생과 통합을 강조하는 정부는 평등을 위한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겨울에 함께 모였던 우리가 다시 광장에 모여서 요구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존엄을 누리는 사회, 장애인도 이동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이 다르다고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노동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누구나 자신답게 살아가고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학계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대며 평등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합니다. 모두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광장의 역석은 여기 모인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때까지 더 많이 모이고 외치고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가자 평등으로.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다영입니다. 전세사기를 겪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위험한 전세에 들어가 고생을 하느냐고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 청년들은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월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제도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전세를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담보 가치가 사라진 깡통 건물이 시장에 버젓이 거래되었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안전한 매물로 포장했습니다. 실무는 중개 보조인이 담당하고 공인중개사는 도장만 찍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전세 사기의 출발점입니다.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은행은 전세 대출 이자로만 23조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상환 능력이나 권리 관계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오로지 세입자와 보증기관이 떠안고 수익은 은행이 독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돌아온 답은 규정상 문제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은행의 이자놀이는 세입자의 피눈물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입니다. 전세 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전세대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죄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깡통이 된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막다 파산을 선택한 임대인의 고의를 세입자가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이 비현실적인 법이 피해자를 2번 울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은행, 정부, 그리고 법과 제도, 이 모두가 서로 얽혀 이 사회적 재난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권리가 아닌 빚이 된 사회, 바로 세입자의 눈물 위에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가능하게 한 이 구조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거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위험 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단순한 이자 감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삶을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안전한 집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주거의 기본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가 이 광장에 다시 모인 이유도 같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방치하지 않는 것, 안전한 집에서 존엄하게 사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내용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하라! 처리하라! 네!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다! 주거권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힘찬 발언해 주신 두 분께 연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언 받아서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존엄한 집을, 주거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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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차별과 혐오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네, 착석 안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였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깃발 쪽에 계신 분들께서 잘 안 보이시니까요. 자리를 찾아서 대호의 빈 곳 아니면은 이 대호의 맨 뒤쪽으로 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기후위기 시대에 많은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 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 김영훈님, 그리고 역사적인 새만금 신공항 계획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지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구중선님 두 분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공공운수노조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장 김영훈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신 김충현 동지의 직장 동료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2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앞에 농성장을 차린 이유는 김충현 동지 사망사고 당시에 태안화력발전소와 장례식장을 오가던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우리 앞에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위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나서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한 말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카메라들이 정치인의 모습을 조명했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 영상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삶이 더 나아졌나요? 네,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든 정부 부처든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하고 자기들 뜻대로 해먹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22일 동안 농성을 하면서 함께 농성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섬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제주 무한공항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하던 이화 조경 보안 안내 노동자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 모두 처지가 같았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칭송하던 정부는 더 교묘히 더 나쁜 노동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라는 이름하에 이 나라는 정부 스스로 법을 부정하고 범죄를 방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기계의 소모품처럼 다뤄지는 것 우리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갑질과 횡포에 혼자 눈물 흘리는 모습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불합리는 존재했습니다. 참지 말고 싸웁시다. 우리는 비상계엄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결된 힘만이, 그리고 투쟁만이 우리가 승리할 길입니다. 기만과 거짓투성인 정부를 우리 힘으로 다시 바꿔냅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구중섭입니다. 네, 전국에는 15개 공항 중 11개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400억이 넘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10개의 공항을 지역마다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또한 검토 중입니다.
10개의 공항을 다 지으려면 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부대 기반 시설, 건설 비용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보수 및 관리 비용까지 합치면 낭비가 될 것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 공항 사업의 목표로 하는 여객 수요 및 여객 수요를 합한다면 기후 생태의 붕괴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억 명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현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는 공항을 지으려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진 붕괴의 시대 앞에 수요 없는 공항들을 폐쇄해도 모자랄 판에 왜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갯벌을 죽이며 바다, 습지, 농지를 없애는 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부는 비록 공항개발 사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계획은 5년 전의 계획이었고 2026년 12월에 또다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공항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들의 입지는 거의 대부분이 서해안과 철새 도래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신공항들은 조류통들 위험도가 기존 공항보다 훨씬 높고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실제 항공기 조류 충돌 3사가 발생한 무항 공항에 비해 65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냈고 또한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에 하국 건설시험을 해서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 결과에서 새로운 공항들을 지으면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공항을 짓는 공항연대체들은 끊임없이 토론회와 기존에 있던 공항계획을 취소하기 위해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모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들에게도 위험천만, 인간에게도 위험천만, 신공항 계획 철회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발언해 주신 두 분에게 힘찬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기후정의 역행하는 신공항 개발 반대한다! 투쟁하는 우리가 승리한다! 정의로운 전환 쟁취하자! 네, 다음 시간은 공연입니다. 공연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편에 테이블 보셨을 텐데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GM 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이 찢겨진 노루항 봉투를 들고 대통령실로 가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GM 부품물류 투쟁 승리 공대위를 입력하시면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연대 부탁드립니다. 공연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노래를 지난 가을에 빈곤철폐 퍼레이드에서 들었었는데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데요. 노들 장애인야학에서도 활동하시는 가수 화경님의 공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계 받은 노래하는 화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언을 들으면서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뒤에도 적혀있지만 계엄 이후에 탄핵을 했지만 가야 할 길이 참 멀고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다 들떠있는 거리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휴일 없이 이렇게 투쟁을 위해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번 투쟁 캐롤을 제가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엊그저께 완성을 해서 지금 저도 가사를 좀 까먹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 투쟁 크리스마스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바다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어떤 소원을 맘에 품고 기다렸나요? 저 높은 철탑 위에서 저 아래 지하철에서 오렌지 농성장에서 길고양이의 옆에서 곁이 되기를 자처한 이들의 소원을 이뤄주세요. 사실 그 바람들은 누군가 이뤄주지 않죠. 그래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메리 투쟁 크리스마스, 내년도 메리 투쟁 크리스마스, yeah. 그 다음 또 다음에도 메리 매일 투쟁 크리스마스. 송전탑 뽑는 그날까지, 지혜복국지 그날까지,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이동권쟁취 그날까지, 용주고래방에서 동물들의 해방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올해도 메리 투쟁 크리스마스, 내년도 메리 투쟁 크리스마스, yeah. 그 다음 또 다음에도 메리 매일 메리 매일 모두 함께 투쟁 크리스마스. 우리는 어쩜 서로의 산타일지도 몰라, 우리는 어쩜 서로의 루돌프일지도 몰라, 우리는 어쩜 서로의 선물일지도 몰라, 우리는 어쩜 서로의, 우리는 어쩜 서로의, 우리는 어쩜 서로의 영원한 크리스마스일지도 몰라. 메리 메일 투쟁 크리스마스, 투쟁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뭐 언젠가는 저희도 크리스마스에 웃으면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네, 당분간은 올해도 내년도 메리 투쟁 크리스마스일 것 같고요. 이 크리스마스 따뜻한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함께 보내는 밤은 네, 차가운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밤도 그 끝에는 우리의 승리가, 투쟁을 통한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10월에도 들려드렸던 차가운 밤으로 저는 또 투쟁으로 노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함께 불러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다 같이 해볼게요.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좋습니다. 지금 약간 개미 목소리처럼 조금 들리는데요. 여러분 날씨도 추우니까 행진 전에 힘차게 노래하면서 몸을 풀어보시죠. 아니면은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프레시 해주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몸을 푸셔도 좋겠습니다. 차가운 밤으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갈 길을 찾아내던 무수한 밤의 시간, 몰아치던 눈보라 속 겨우 지나 들리는 이름들, 오고 가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 밤에도 빛났던 목소리,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깊어가네, 차가운 밤
캄캄한 짙은 어둠 속여도 사실 겁은 나지 않거든. 어떤 결말 앞에도 우린 끝이 아닌 시작을 부를 테니까 다같이 차가운 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절절 끓는 것 같은 아스팔트 위에도 바람 소리 가득한 추운 새벽 산에도 어떤 견딤이 있고 모든 순간이 있고 잊은 세상이 있네. 차가운 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노래는 내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차가운 밤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차가운 밤 깊어가네 차가운 밤 길도 언제나 그 아래에 있었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멋진 공연 해주신 황영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피켓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쪽에 QR코드가 있지요. QR코드를 한번 촬영해 주셔 보시겠어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재정을 모금하기 위한 후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재정 마련에 함께 해주시면 오늘 행진이 더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에 들어가시면 오늘 집회와 행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따가 집회 마지막에 같이 낭독할 투쟁 선언문도 그 QR코드를 들어가시면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 투쟁 선언문 같이 함께 낭독할 때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QR코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켓 보셨으니까 피켓에 있는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호를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적혀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제가 선창할 테니까 전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자들의 세상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부자들의 세상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이어서 반대쪽에 있는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호 전체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평등으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평등으로 세상을 바꾼다. 네, 다음 발언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민중행진 마지막 구호가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인데요. 진보 3당 대표분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님,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님, 정의당 부대표 문정은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 비상계엄 1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회의 왼쪽이 모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될 때 굴하지 않고 패기 있게 평등의 기준을 더 높여온 사람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개인의 불행을 끝내 사회적 참사로 만들어온 사람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내일의 상식을 위해 수시로 지하철을 멈추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을 설계하고 이것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사회운동은 벌써 싸움을 시작했고, 진보정당은 이 싸움을 계기로 사회에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수정치가 적대적 공생으로 사람들을 기만할 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있는 힘껏 왼쪽으로 당겨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노동당은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급진적 상상력을 바로 내일의 상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노동당은 오늘 우리의 약속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의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엄한 나라, 진보 정치가 빛나는 나라를 위해 앞으로도 항상 동지들 옆에서 동지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상현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어느덧 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우리는 삶을 향한 풀뿌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외면하는 우리 삶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기에 우리는 새로 이 광장을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1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등구분 할매들이 초고압 송전선로를 막겠다고 나무 줄기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그 싸움을 이제 재벌 특혜, 용인 반도체 국가 선단으로 흐르는 전기가 흐르는 길, 송전탑을 예고한 그 땅의 주민들이 다시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을 넘는 농민과 광장 시민이 손잡았듯 우리는 손에 손잡고 전기가 눈물을 타고 흐르지 않는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새만금, 가덕도, 제주도에서 신공항에 생명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맞서는 이 싸움은 자본주의, 이 사회의 심장을 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반 하에 수도권으로 이윤이 집중되는 자본과 토건 정치 세력의 결탁을 끊고 지역의 생태계와 살림살이가 순환하는 경제를 민주적으로 세워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싸움으로 불안과 결핍을 넘어서 모두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주거와 공공재생에너지와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와 교육, 이런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세상, 모두가 살만한 세상, 공공성이 든든한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지역 곳곳에서 삶을 요구하는 작은 광장들의 연대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새로 세웁시다. 우리가 지켰던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합시다. 녹색당은 우리가 목 놓아 외쳤던 세상을 향해 일상 곳곳에 사회 전 영역에 사회 생태적 변혁을 만들어가는 녹색의 이정표로 동지들과 단단히 함께 서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가자 평등으로! 가자 생명으로! 가자 녹색으로! 투쟁! 감사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 조금 전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의 본사에서 본인의 일터에서 대표를 만나 정당한 요구를 하려는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함께하고 바삐 오시느라 제가 정의당을 대표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구호로 쿠팡 아웃을 3번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 아웃! 쿠팡 아웃! 쿠팡 아웃!
말씀입니다. 광장의 열망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과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고 있기나 합니까? 광장 시민들의 사회 대개혁 열망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 6개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이라던 대통령은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등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이 만능이라는 대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윤석열을 탄생시킨 낡은 정치의 종언은 제대로 된 사회 대개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위에도 다시 민중 대행진에 나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 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 그것을 위한 진보 정치가 빛나는 나라를 반드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들에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불평등과 혐오를 존엄과 평등으로 진보 정치 정진하자. 가자. 평등으로 진보 정치 이룩하자. 네, 마지막 발언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커져가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자유 발언인데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활동가 누님님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경기 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이춘기님, 홈리스 행동 회원 박용수님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과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여했고 현재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니입니다. 저는 올해 5월 받은 대통령 선거 공보물석 광장의 모습을 보고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 있던 그날의 광장에는 응원봉과 무지개 깃발이 함께 있었지만 공보물에서는 응원봉만 남고 무지개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응원봉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빛을 들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빛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응원봉과 무지개를 함께 든 이유는 그것이 제 정체성과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장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이 종종 분리되고 때로는 존재조차 지워집니다. 이 지워짐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오래된 차별의 방식입니다. 공보물에서 무지개가 빠진 것은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특정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현 정부는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계속 주변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응원봉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성소수자의 삶과 목소리는 배제합니다. 이 모순적인 현실은 저에게 더는 숨지 말라는 경고이자 우리가 지워질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질수록 더 분명한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받고 누구도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워줘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빛을 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곧 또한 사망사건 진상규명,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 경북지역 대책위원회 그리고 사람이 왔다 이주 노동자 차를 철폐한 데의 이충입니다. 경주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 유학 노동자인 또한님이 사망하신 지 오늘 41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새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폭력적인 폭력을 동반한 살인을 부르는 단속행위는 이어지고 있고 이 정부는 계속 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였다. 또한님 사망 이후 줄곧 말하는 법무부와 정부의 태도입니다. 공권력 집행 중에 행정 집행 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애도조차 표하지 않는 것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공권력에 의해 죽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폭력으로 군림하는 법무부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생명과 최소한의 권리조차 짓밟고 군림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법무부가 주장해온 적법이라는 절차, 그 살인 단속으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가 30여 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거짓말을 해대도 사람을 이렇게 죽여놨으면 그 제도와 법은 잘못된 것이고 없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제도와 법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사과하고 잘못된 단속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님이 사망한 지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대통령, 법무부 장관, 사고 사업소인 대구 출입국 소장 누구도 유족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공작 단속은 폭력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또 다른 살인 단속을 묵인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출입국 단속발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잠못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낙인 찍고 단속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사람으로 온 것이지 노예가 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한 걸음이 제도와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걸음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평등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홈리스 행동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을 때 저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찍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처음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바로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너무 어이없고 허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홈리스 행동 활동가 회원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하나하나로는 부족하지만 뭉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홈리스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윤석열 퇴진을 이루었습니다. 홈리스 행동은 여러 동지들과 함께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날밤을 샜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집회에 꾸준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홈리스 정책이 퇴보하기도 하였고, 더 중요하게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홈리스 인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과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홈리스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자유와 평등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광장에서 335 모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광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광장을 홈리스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정비하겠다고 하며 홈리스가 광장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 조례와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의한 강제 퇴거도 광장 주변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인 서울역 지하도에서는 민간 경비원들이 자신들 영업장처럼 홈리스를 내쫓고 불법으로 사진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지만 돈을 벌기 위한 공간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홈리스를 추방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내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광장에서 우리 모두의 평등한 공간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홈리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홈리스도 사람이다. 홈리스 혐오 조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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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발언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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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존엄과 평등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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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어서 오늘 집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투쟁여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켓에 있는 QR코드를 접속하시면 투쟁여리문을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피켓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함께 같이 투쟁여리문 낭독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가자. 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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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등을 향한 투쟁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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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그러면 낭독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목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진님, 장애여성공간 진은서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발언님 진창원님, 한국여성민우회 해다님 네 분이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멈추지도 돌아가지도 않는다. 광장의 약속을 향해 함께 가자. 평등으로. 비상계엄 광장이 승리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은 3시간 뒤인 12월 4일 해제되었으나 내란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권력을 위해 전쟁을 도발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과 비호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화를 만든 것은 시민들이다. 우리는 여의도와 광화문, 남태령과 한남동, 전국 곳곳의 광장에서 매일 맞섰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혐오가 아니라 평등을, 빈곤과 불평등 해소로 진짜 민주주의를 앞당기자는 목소리로 계엄에 응답했다. 세계 인권 선언일에 다시 묻는다. 오늘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일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한 77년 전 이상은 파시즘과 전쟁의 야만에 대한 반성 속에 만들어졌지만 지구 곳곳의 전쟁과 착취는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세계인권 선언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다시 질문한다. 존재를 부정하는 변화가 가능한가? 착취를 끝내지 않고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빈곤을 방지한 채 모두의 존엄을 구할 수 있는가? 이웃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안정과 정의의 자리가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내란 청사는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토대를 해체하는 일이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 없이 12월 3일 이전으로만 돌아간다면 그 세상은 언제든 다시 윤석열을 선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박탈감이 연대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이주민이 표적 삼는 혐오 정치가 이들의 무한한 연료가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정의로운 전환 시작하라. 모두의 노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우리의 요구는 확산하는 혐오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이다. 평등을 향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겨울을 기억한다. 소위 사회 지도층과 엘리트들이 민주공화국의 약속을 짓밟는 사이 세상으로부터 제 몫을 얻어본 적 없는 이들은 거리로 나와 세상을 지켰다. 우리는 단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시작점이 되고자 한다. 빈곤과 차별 없는 사회, 모두의 안전과 노동권, 공공성을 보장받는 사회. 내가 지킨 민주주의가 나를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자던 광장의 꿈은 지지 않았다. 우리가 맞이할 존엄과 평등의 얼굴로 오늘을 살자. 혐오에 지지 않을 당신과 함께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자! 평등으로! 2025년 12월 10일 가자 평등으로 민중의 행진 참가자 일동.